안녕하세요 형님 누님들. 자유로운 은퇴를 꿈꾸는 달러헌터입니다. 오늘도 달러 사냥을 위해 미국 주식시장으로 사냥을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전기차 관련주 카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정보부터 보시겠습니다. 카노는 캘리포니아주 토렌스에 본사를 둔 미국 자동차 스타트업 회사로 전기자동차를 개발 및 제조합니다.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차량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도록 조정 가능한 모듈식 플랫폼을 설계했습니다. 회사는 2018년에 설립되었고 CEO는 미스터 토니 아큄라이며 연봉은 68.9만 달러, 하나 7.5억 원입니다. 토니 아큄라는 미국의 사업가, 투자자, 창업가 및 발명가입니다. 영화배우 못지않은 외모로 보이며 전기차 회사 CEO보다는 넷플릭스나 영화 쪽이 좋아 보입니다.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토런스에 위치해 있으며 건물 규모는 적당하고 푸른색 계열의 카누 회사 간판이 인상적입니다. 직원 수는 805명이며 주요 품목은 전기차, 섹터는 소비순환재이고 산업군은 자동차 제조입니다. 주요 품목별 매출 구성을 보면 20년 기준 전기차 부품이 100%이고 주요 매출국은 미국 100%입니다. 연간 재무제표를 보시겠습니다. 매출은 없으며 21년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4.49억 달러로 21년 마이너스 1.99억 달러 대비 적자폭이 225% 증가하였습니다. 연간 매출과 이익 트렌드를 보면 20년 이익 적자가 개선되는 듯 보였으나 2021년 큰 폭으로 적자가 났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면 2021년 이후 큰 반등 없이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분기별 재무제표를 보시겠습니다. 매출은 여전히 없고 22년 3분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09억 달러로 3분기 마이너스 1.73억 달러 대비 37% 적자폭이 감소하였습니다. 분기별 매출 이익 트렌드를 보면 4분기 적자폭이 좀 줄기는 했지만 긍정적인 느낌은 없습니다. 기본적 분석을 보시면 매출은 없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4.49억 달러, 하나 마이너스 4,939억 원으로 인land 매출액은 없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55만 달러, 하나 마이너스 6.1억 원입니다. 점수를 매겨보겠습니다. 연간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은 모두 안 좋았으므로 각 0점을 주겠습니다. 분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도 모두 안 좋았으므로 각 0점을 주겠습니다. 인당 매출과 영업이익 역시 안 좋았으므로 0점을 주겠습니다. 다음으로 카노와 같은 산업군 내에서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시킹알파를 참조하였습니다. 전기차 산업군에서 총 6개 업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교할 회사는 전기차 회사 카노와 영국의 전기차 회사 어라이벌, 미국의 전기차 회사 루시드 그룹, 미국의 전기차 회사 리비안 오토모티브, 전기차 대장 테슬라, 미국의 전기 배달 트럭 회사 워크호스 그룹입니다. 제가 비교할 지표는 매출, 주당 매출, EPS, 순이익, 총이익, 에비타, 영업이익과 ROE이며 해당 자료는 연간 기준이 아닌 최근 12개월 기준의 자료입니다. 쉽게 구분이 되도록 주요 자료만 요약하였습니다. 본격적인 비교에 앞서 시가총액과 영업이익을 비교해서 각 회사들의 멀티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의 경우 테슬라를 제외한 모든 회사가 적자 중이어서 비교 지표로 적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대신 시가총액과 매출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노의 경우 시가총액은 3.9억 달러지만 매출은 없으므로 멀티플 계산이 안됩니다. 영국의 전기차 회사 어라이벌도 같은 상황이며 전기차 대장 테슬라의 멀티플이 7, 미국의 전기차 회사 리비안 오토모티브가 17이고 미국의 전기차 회사 루시드 그룹이 58입니다. 좀 더 쉽게 비교해보면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기차 대장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좋으며 시가총액도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나마 눈에 띄는 종목이 리비안 오토모티브와 루시드 그룹입니다. 영업이익의 경우 리비안 오토모티브의 적자가 가장 크고 그나마 루시드 그룹이 좀 더 나은 상황이며 다른 업체들은 매출도 없고 시총도 매우 작습니다. 다음으로 각 항목별로 상위 3개 종목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매출과 주당 매출은 테슬라, 리비안 오토모티브, 루시드 그룹 순이고 EPS, 순이익, 총이익, 에비타, 영업이익과 ROE는 테슬라만 좋았습니다. 카노의 ROE 트렌드를 보면 2019년 이후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점수를 매겨보겠습니다. 시가총액 부분은 전기 자동차 회사 주식 대비 자금으로 6점을 주고 재무적인 부분은 모두 안 좋았습니다. 다음으로 업체들의 주가 움직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0년 이후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 테슬라의 주가가 2019년 말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100위권을 뚫고 안드로메다까지 갔다가 지금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3년 전에 비해 558% 상승하였고 의외로 미국의 전기배달 트럭 회사 워크호스 그룹도 2021년 초까지는 폭발적인 주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1년 기준 상승률로 보면 대부분 좋지 않으며 미국의 전기배달 트럭 회사 워크호스 그룹 마이너스 31.75%이며 전기차 회사 카누가 마이너스 82.39%, 영국의 전기차 회사 어라이벌이 마이너스 89%로 쉽지 않은 시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트를 기준으로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기준에서 거래량이 많았던 날의 뉴스를 확인해보면 22년 7월 12일에서 14일에 거래량이 많았으며 22년 11월 11일에도 거래량이 붙으며 주가가 상승하였습니다. 먼저 22년 7월 12일과 14일 뉴스를 보면 월마트, 카누 전기배달 차량 4,500대 구매 계약 뉴스와 월마트와 EV 스타트업 카누의 거래는 아마존의 차량을 판매하지 않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뉴스, 미
육군이 선택한 카누의 다목적 전기차라는 호재 뉴스가 보입니다. 당시에 주가가 전날 종가 2.37달러에서 다음날 장중 고가 5달러까지 하루 만에 100% 이상 급등했다가 빠진 적이 있습니다. 2022년 11월 11일 뉴스를 보면 카누 오클라호마 시티에 있는 제조 공장 인수라는 뉴스가 보이며 카누가 상업시설이 준비된 120에이커 부지의 공장을 인수하였고 향후 청정 에너지를 사용할 것이라는 뉴스가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인 2023년 2월 6일에 5천만 주, 달러가치 5,250만 달러 유상증자 뉴스가 보이며 주가가 14% 가까이 폭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차트 분석으로 돌아와서 마켓 스크리너를 통해 일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봉에서 보면 현재 주가는 바닥권에서 박스를 형성한 후 지지라인을 살짝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닥 라인이 1.06달러 부근은 지켜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단기 저항대는 1.19달러이고 다음 저항대는 박스권 상단인 1.38달러이고 차트를 길게 보면 2.11달러와 4.28달러의 저항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1달러가 안되니 2.11달러만 가도 100% 이상 상승입니다. 다음은 팀 랭크스를 통해 애널리스트 의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명의 애널리스트 의견이 있고 2명이 매수, 1명이 보유입니다. 평균 목표 주가는 5.67달러이고 가장 높은 목표 주가는 10달러입니다. 내부자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매수, 매도 거래가 모두 보이며 야후 파이낸스를 통해 보면 매수 거래 8건, 매도 거래 15건이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내역을 보면 매수는 주식 보상권이 대부분이고 최근 내부자들의 주식 거래는 매도만 있습니다. 눈에 띄는 매도 거래 한 건이 보이는데 2022년 11월 21일 CEO 미스터 토니 아킬라가 450만 주를 1.11달러에 매수하면서 대주주 매수라는 호재인 듯 했으나 같은 날 450만 주를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1.11달러 주식을 50% 할인한 가격에 매수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음은 배당 부분의 경우 성장주답게 배당은 없었습니다. 점수를 매겨보겠습니다. 차트 부분은 장기간 계속 떨어져서 바닥을 형성하고 있지만 특별한 반등의 신호가 안 보이므로 5점을, 애널리스트 의견은 매수 의견 2에 보유 의견 1이므로 3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자 거래는 최근 매도만 있고 매수는 없으므로 1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킹알파를 통해 최신 뉴스에 특별한 내용이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누 주식이 오늘 하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기차 스타트업이 신주 발행했다는 뉴스와 카누 주식은 5,250만 달러의 유상증자로 급락했다는 뉴스가 보입니다. 카누, 미국 디오디아 배터리 모듈 계약 체결, 새로운 CFO 임명 뉴스, 사우디 시장 판매를 위한 유통계약 뉴스도 보입니다. 다음으로 회사 발표 자료를 통해 필살기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것은 M&A, 개발, 투자, 현금 유보율입니다. 최근 발표된 22년 3분기 발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누의 사업 전략을 보겠습니다. 실사용 기반 기술 플랫폼을 개발을 하였고 205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한 카누의 기술 개발에 약 10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미국 및 동맹국 부품 소싱과 미국 기반 제조에 집중하고 있으며 또한 월마트, 나사, 육군, 지바, 킹비 등의 회사와 정부 수주를 받았다고 합니다. 제조 계획은 1단계 컨트랙 매뉴팩처링을 통해 2022년과 2023년까지 최대 10,000대까지 생산 예정이고 2단계 자체 제작을 통해 2023년과 2024년에 최대 40,000대까지 생산 예정이고 3단계 2024년과 2025년까지 대량 생산을 통해 최대 300,000 대까지 생산 예정입니다. 카누의 전기차 사업 컨셉을 보면 다목적 플랫폼을 통해 소프트웨어, 자동차 케이스, 기타 액세서리, 업그레이드 부품으로 사업 확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전기차 배터리와 파워트레인 부분에 껍데기만 바꿔가며 사용이 가능하다는 컨셉입니다. 현재 20억 달러의 주문이 있으며 7.5억 달러는 약정된 오더입니다. 50%의 주문건이 LDV, 라이프스타일 딜리버리 비클이고 전체 오더는 6만 건이고 3단계 약정 오더는 224% 증가하였고 2단계 오더는 57%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월마트, 나사, 육군, 지바, 킹비 등과 계약된 물량은 18,000대이며 최대 36,000대까지 가능합니다. 감마 차량의 경우 생산 단계가 진행 중이고 미국 환경보호청 EPA 기준 200마일의 주행이 가능하고 각종 인증이 진행 중입니다. 참고로 EPA는 미국의 기준이며 200마일은 약 321km입니다. 재무 부분을 간단히 보면 순손실의 경우 2022년 3분기 손실액은 1.17억 달러로 21년 3분기 손실액 8천만 달러 대비 손실액이 46% 증가하였고 2022년 3분기까지 누적 손실액은 4.07억 달러로 21년 3분기 누적 손실액 2.08억 달러 대비 손실액이 95% 증가하였습니다. 손실액이 커지면서 자본 잠식 이슈가 나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현금 보유액이 컸으나 21년에도 많이 줄었고 22년은 더 줄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살기 부분에 점수를 매겨보겠습니다. M&A 일정은 없으며 제품 개발과 신공장 투자 부분은 진행 중이지만 현금 보유액은 크게 줄었으므로 10점을 주겠습니다. 공시 및 주요 뉴스에는 악재가 더 많으므로 2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누의 총점은 27점입니다. 단기적인 단점으로는 유상증자 리스크와 핵심 인력의 이탈입니다. 최근 주가 폭락을 이끈 유상증자 내용을 보면 5천만 주를 주당 1.05달러, 총액 5,250만 달러 유상증자 뉴스가 나오며 전일 종가 1.25달러에서 1.095달러를 거쳐 1.03달러까지 떨어지며 유증 가격을 맞추었습니다. 문제는 추가 옵션으로 최대 1억 주까지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로 핵심 인력의 이탈입니다. 카누의 공동 창업자이자 CEO였던 울리 크란즈가 21년 4월 회사를 그만두었고 그 후로 앤드류 월스턴, CFO 폴 발치나스 및 여러 개발자들이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참고로 공동 창업자였던 울리 크란즈는 BMW 전기차 개발 임원이었으며 BMW i3와 i8 모델을 개발 및 감독하였으며 21년 6월에 애플에 입사한 부상 미남입니다. 장기 단점으로는 말라가는 유동성입니다. 카누의 현금 유동성은 2020년 12월 7.02억 달러를 시작으로 꾸준히 감소하여 22년 9월 1,100만 달러까지 꾸준히 줄었습니다. 루시드와 리비안 사례에서 보았듯이 본격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뿐만 아니라 양산이 정상화될 때까지 적자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22년 11월에 오클라마주의 신규 자동차 공장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카누가 해당 공장을 세팅할 자금이 있는지, 그리고 해당 공장에서 자동차 양산까지 버텨줄 추가 투자를 받을 수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인 장점으로는 낮은 주가 수준과 수주 증가입니다. 카누의 주가는 21년 11월 29일 최고가 24.9달러에서 최근 유상증자가인 1.05달러까지 95% 이상 하락하였습니다. 회사의 가치를 떠나서 주가는 정말 많이 싸졌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주식에 산소 호흡기를 대듯이 나오는 수주 소식입니다. 월마트와 4,500대 계약을 시작으로 자동차 리스 업체 지바와 3,000대, 킹비사와 9,300대 수주 소식은 긍정적입니다. 장기 장점으로는 전기차 IRA 수혜주이며 컨셉이 있는 차량입니다. 카누는 기본 생산 시설을 미국 중심에 둔다고 하였으며 이로 인해서 카누뿐 아니라 미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 업체는 다양한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특이하지만 확실한 컨셉의 차량입니다. 차량 배터리와 바퀴가 결합된 플랫폼을 기본으로 모듈러 형식의 차량 컨셉입니다. 차량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플랫폼만 관리한다면 기타 케이스나 액세서리 등은 저렴한 비용으로 교체가 가능하다는 컨셉입니다. 저의 결론은 카누는 일반 전기차 회사와는 약간의 차별성이 있는 전기차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카누의 전기차 컨셉은 양산형 플랫폼에 다양한 컨셉의 차종을 추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당 컨셉이 카누가 주장하는 것처럼 저비용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실현만 된다면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전 세계적으로 ESG가 강화되며 제조사를 포함한 모든 회사들이 탄소 배출 감소를 실행해야 합니다. 특히 물류 및 유통회사의 경우 가장 가시적인 부분이 친환경 차량의 사용입니다. 카누의 LDV 차량은 양산만 된다면 월마트뿐 아니라 다양한 물류회사에서 강한 수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멀티플의 경우 매출은 없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라 시가총액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 멀티플 계산은 안됩니다. 무엇보다 공장 및 설비 투자를 넘어 양산까지 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현금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며 유상증자만으로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저평가가 아닌 저가 구간에 주가가 위치해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공매도 쇼커버링, 중기적으로는 대규모 투자 소식과 함께 공장에서 양산이 가능하게 된다면 1달러의 주가는 언제든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말 그대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구간에 위치한 주가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주식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번에는 최근 바닥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구 페이스북 현 메타 플랫폼의 소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누님들의 행복한 은퇴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